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TF가 한 15가지 사건을 들어봤죠. 이제 요 들어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걸 한번 짚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보니까 별이 두 개시더라고요. 97년 대선 앞두고 안기부의 부품 공작에 대해서 그 진행을 갖다 외부에 처음으로 용감하게 고발하신 분이죠. 그 역사를 갖다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셨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그 문제의 국정원 그 심리전단이 광범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시고 외부에 발설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지난 한 3년, 4년 동안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이걸 어떻게 수사 방해할 것인가까지 국정원에 또 TF가 하동됐다는 것까지 이제 밝혀졌는데, 그걸 보면서 감회가 어떠신지, 이제 이건 다 정리됐다고 보는지. 우선 이제 97년 그 부품 공작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 이중 간첩을 접촉을 시켜서 선거 자체를 없도록 하려고 했던 공작입니다. 근데 동일인이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출입한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때 그 대북 공작 조직이 다 움직였던 거고, 당시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구속을 면한 이병호 전 원장이 그때 이제 북한 차장이었고, 또 대북 공작 국장이 이대성 국장이었고, 대북 공작 단장이 지금 양지 회장, 이번에 문제된 양지회 댓글 달고 다녔던 양지 회장 하고 있는 송봉선 씨예요. 근데 이제 송봉선도 구속되고, 근데 이대성이 이제 자기가 이대성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그 DJ가 97년 12월 달에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 이기고 나서 나중에 직원들 사이에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회사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통에 그냥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안부를 물어주시고 해가지고 드러나게 됐는데,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예, 뭐 인간관계가 다 끊기고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제 동네에서도 다 알고 카메라는 계속 들이닥치고 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이제 대인관계라는 게 어려서부터 또 직장 생활했던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현직 직원들이 연락이 다 끊어졌습니다. 선거가 갑자기 해서 이기고 나니까 그냥 이게 이제 좀 바로 잡히는 모양이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비겁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조금 역할을 했다라는 자부심으로 지금은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혜구 선생님 보실 때 국정원은 더 이상 댓글을 달 수 없는 조직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의 이제 그 목표는 다시는 뭐 개혁이라든지 그런 게 안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도록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밖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밖의 사고방식하고 같이 따라잡아서 좀 근대적인 어떤 정부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이 앞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뭐 그거 관계없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정도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직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데 다시 한번 그 문제로 돌아가서, 자, 원래 심리전단을 둔 건 대북 심리전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인터넷을 쓰는 인구가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파고 들어와서 친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북 사이트를 갖다 보고 심리전을 하는 거다. 누가 어떤 글을 올리면 이제 그 심리전을 통해서 미끼를 잡아갖고 요 사람을 파헤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국민이 거기에 맞불로 옮기는 거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논리적으로 저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 심리전단 하면서 그게 이제 당연히 이게 대북 파트에 있더라고요. 대북 파트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그 북한에 대해서 하고 심리전을 하면 우리는 이제 방어 심리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한 거죠. 예, 방향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외부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심리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방향을 마이크를 국내 국민들한테 돌려가지고 이게 댓글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심리전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구나. 왜 우리 국민들은 제가 볼 때 그거 안 해도 지금 국민들은 뭐 북한 정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도 스스로가 자정이 돼요. 그 이번에 구속됐던 그 유모 씨 뭐 만들고 그 재판을 못하게 그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그 사람도 단장이에요. 그리고 지휘관도 단장이고 그 밑에 있는 참모도 단장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끝까지 은폐를 좀 했던 부분인데 그 심리전 자체는 앞에 괄호하고 대북이라는 게 생략돼 있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목표가 또 방향이 북쪽을 향해 있다. 대북 심리전. 네, 근데 이걸 터무니없이 북쪽을 향해 있는 걸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했다니까 이거 이제 코미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어떻게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이번에 어떻게 그걸 가름말 타줬는지가 제가 이제 좀 궁금해요. 2013년도에 제가 그때 국정원 개혁할 때 심리전 자체를 할 수가 인터넷에 쓰는 심리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자. 그랬더니 상대방도 맨 처음에 제가 심리전단을 폐지한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 개혁법을 만들겠다 개정.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벌써 심리전단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우리는 안 한다 이러는 뜻이니까. 좋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내 정치에 관련된 것들은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것과 요거를 살려줄 거냐. 요 친북 사이트에 대한 심리전을 갖다 살려줄 거냐. 살려주게 되면 사실 언젠가는 또 이것이 독버섯이 되겠고 다시 또 이 국내 정치 심리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갖다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지. 국정원이 이게 굉장히 인치더라고요. 인치. 예, 그러니까 사람, 이게 법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를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다 무시가 되고 원장이 지시하면 그런 걸 다 이제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그다음에 원장은 또 이제 대통령을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 그다음에 법,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좀 문화의 문제,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많이는 못했습니다. 개혁 작업에 많이는 못했는데 앞으로 좀 얘기를 할 생각인데 외부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안에 리더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좋다. 그럼 그걸 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정치적인 심리전은 일체 못하게 가름말 탄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이것이 독버섯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에 충실하고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하는 건데 그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 누가 가서 강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전에는 유익 실장이 강의했는데 우리 김상훈 선생님하고 저도 손님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정혜구 교수님도 하여간 이 정도 하고요. 국민들이 사실 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논두렁 시계 사건 이것이 보호되는 경위가 국정원의 사실은 그 작품이다, 공작이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검찰이 그 당시에 검찰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야, 국정원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졌냐. 국정원이 어떻게 저런 정치 공작까지 하느냐. 국정원이 정말 지난 정부에 한 일이 무엇이냐. 대북 정보를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좀 짚어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저렇게 10년을 갖다 허송세월을 하고 나쁜 짓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명박 원세훈의 가장 나쁜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대북 정보 요원들 해외 정보 파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문서나 그런 거 있으면 나올 텐데 이제 구두를 했으면 그런 게 뭐 안 나오겠죠. 근데 가끔 이제 청와대 관계는 이렇게 내려오면 지시를 하고 지시에 따라서 폭명,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행하는 그런 것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까지는 보고하고 그런 것은 나오는데 청와대 안에서 그게 어떻게 뭐 대통령까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정원 재직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하명 사건 비슷한 거잖아요. 이 노무현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는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 또 하명 사건이라고도 실제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뭐 검찰이 인지를 해갖고 자기들이 먼저 인지 수사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기획한 수사라고 보고 또 하명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참 이제 어제부터인가 며칠 전부터 밝혀지고 있는 게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명백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코너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구심점을 노무현 대통령 쪽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무슨 언론 담당도 있었고 검찰 담당도 있었고 근데 이걸 종합한 단위가 있었을 거다. 그 종합한 단위에서 강 단장한테 검찰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뭐 누구는 불구속으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고도의 영향력 공작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이제 수사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구속 수사 쪽으로 좀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불구속 수사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국정원 쪽에서 불구속 수사 쪽으로 가서 그 중수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계 문제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창피하도록 활용하도록 해라라고. 그러니까 불구속과 그다음에 시계 문제는 창피를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수부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어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그 검토가 이루어져서 언론에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인규가 무슨 뭐 중수부장 정도가 그걸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은 한번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긴 하는데. 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과 이제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의문들이 있고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좀 보고 그랬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월호 이제 그 사건은 좀 조사가 늦게 됐어요. 늦게 됐는데 조사 결과는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그 사회참석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기 특조위가 출범해서 더 많은 하여간 진상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그럼 앞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정원을 그 대북 해외 정보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대공 수사는 경찰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쭉 들여다보시고
최종적인 대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북한 정보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내 부분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된 얘기를 우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체적으로 국정원의 일 중에서 국내 파트에 썼던 그 신경이, 그러니까 국내 파트에 썼던 관심이 어느 정도 했더니 국정원 일의 50% 60%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해외하고 북한이 가장 중요한 그 국정원의 자기 일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소홀히 하고 국내 파트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조직 개편은 이제 대통령령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개정하는 문제, 국정원법을 이제 개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와 정보는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칭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은 거의 일단 뭐 그 다른 파트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의 결론 안 났는데 대공수사권 이것은 뭐 이관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최소한 불법이 저기 동네 조직폭력배도 하부 조직원이라고 덜 처벌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선 처벌하고 나중에 수괴를 잡기 위해서, 두목을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서 잡으면 처벌을 더 하는 거고. 근데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훨씬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했을 리는 없거든요. 불법임을 인식하고 했는데 왜 처벌을 안 합니까? 저는 6급이라고 처벌 안 합니까? 7급이라고 처벌 안 합니까?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은 그런 진통을 겪어야만이 그 아픈 기억이 당신이 나 책임질 거냐라고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놔도 국정원 직원을 시키면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장시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다 짚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두루두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리를 해야 할 시간 같은데 우리 정예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김상옥 선생님 마무리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미진한 부분도 많겠지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폐청산 TF는 뭐 나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혁에서 다시는 과거처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뭐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 거부감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하튼 이번이 마지막 이렇게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게 안 됐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뭐 안전이나 위생, 뭐 식품 이런 것만 대상이 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국정원이 이번에 제가 봐서는 뭐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은 정말 직원들이 떨고 있다는 것으로 그 위원장님이 지휘하시는 그 발전위원회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국정원도 이제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황골 탈 때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만나서 국정원 과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상호 선생님은 최초로 촛불을 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몸담았던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 늘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예구 선생님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기획위원장도 하시고 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쌍라이트를 치신 분이죠. 두 개의 내비게이터 우리 사회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하신 분인데 오늘 진짜 그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할 방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이 그 역량의 50% 60%가 불필요한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공작이었다고 한다면 그 음습한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북한과 테러 세력과 싸우는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5년마다 있어왔던 통과 의례여서는 안 될 것이고 불가역적인 개혁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했지만 5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이 감시하고 또 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그 개혁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댓글을 다는 민간인 팀을 30개까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